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50번째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엄기호와 하지연 저자의 공부 중독이라는 책입니다. 공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좋은 뉘앙스도 있고 나쁜 뉘앙스 두 개가 동시에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공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대학 입시, 수능, 시험 뭐 이런 쪽으로 딱 그렇게 좋은 것보다는 좀 약간 짜증나 스트레스 이런 쪽에 더 이런 걸 연상시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는 공부란 단어가 그렇게 즐겁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공부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연상시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더 발전시켜주는 뭐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공부란 개념이 조금 더 호의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과 엄기호 저자님께서 지으셨다는 그러한 요소 덕분에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떠오르는 키워드들로는 486 세대의 성공 판타지, 상위 4.5%가 평균인 사회, 뭐 한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웃스탠딩이라는 IT 관련 매체에서 제가 종종 보는데요. 거기서 봤던 향후 결혼 시장에 관한 추측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상위 4.5%가 평균인 사회라는 키워드에서요. 앞으로는 매력 자본이나 특정 자본이 매우 높은 여자나 남자는 여러 이성과 함께 데이트를 하는 뭐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의 예상이 뭐 그런 것들인데요. 잘생긴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는 없고 또 이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는 없죠. 이들의 기준은 이들의 이제 뭐 내적 기준도 있겠지만 이제 외적 기준을 좀 약간 이야기하자면은 외적 기준은 각종 미디어, 언론 매체에 의해서 많이 이제 다듬어지고 어느 정도 획일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들 통해서 이제 기준이 특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이상형은 TV 매체에서 나온 연예인들의 외모 같은 거에서 그렇게 이제 기준이 만들어진다고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럼 좀 더 책의 본문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책의 두 저자 중 한 명인 엄기호 저자는 1971년 울산에서 쭉 자랐으면서 사회학자입니다. 또 다른 저자인 하지연은 정신과 의사이고요. 엄기호 저자는 강의실에 들어서면 한 마리의 똑똑한 원숭이가 된 느낌이라고 해요. 그가 펼치는 화려한 언변과 풍부한 사례가 학생들을 감탄시켜요. 그런데 그 감탄한 눈동자들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찾기는 힘들다고 해요. 짝짝짝! 자, 이렇게 서커스 보고 박수치고 그들은 이제 사라진 다음에 다음 수업을 들으러 가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들 역시 원숭이가 된 느낌이라고 합니다. 배우긴 배운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고 배웠긴 배웠는데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배워서 알면 그 아는 것을 익혀서 할 줄 아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것으로 만드는 익힘의 과정은 공부에서 실종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엄기호 저자는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삶의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식민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부를 하면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읽고 삶을 해석하는 언어가 늘어나는 것이 공부의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구조라는 말을 할 때와 그러지 못할 때 세상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획기적으로 달라집니다. 공부는 사실 이렇듯이 세상을 읽고 삶을 해석하는 언어라는 좋은 도구를 획득하는 과정이에요. 하지원 저자는 우리 사회에서 공부라는 담론은 진공청소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전 연령대 사람들의 마음 고통의 공통분모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우리 삶이 공부로 점철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금의 486 부모들은 공부를 잘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자기 몸으로 체득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했던 방법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그들은 운이 좋은 세대였어요. 80년대 초반엔 졸업 정원제가 있어서 그 전에 비해 어렵지 않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취업할 무렵인 87년, 88년도에는 우리나라가 한창 경기가 좋을 때라 대기업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판이 좋았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본인들이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지금 아이들이 자기 부모보다 더 성공하는 것은 부모 세대에 비해서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공부 중독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오로지 공부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요즘에는 부유층 말고도 보통의 중산층까지도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유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아직 시험을 안 친 상태라는 의미예요. 시험을 안 보면 좋은 게 실제 내 능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고요. 하지연 저자는 이것을 요즘 청년들이 정신승리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해를 합리화하는 거죠. 이것을 사회학적 관점,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좋은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들에게 자리를 배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배분받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왜 자리를 배정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이 내가 준비가 덜 됐다 인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 학생들은 불만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회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자기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불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고요. 예전에는 10대부터 20대까지 시골에서 크면서 모내기, 농사일을 도와주면서 학교를 안 가도 한몫한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지금은 그런 감각을 가져볼 기회가 좀처럼 없습니다. 엄기호 저자는 공부 중독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뜻밖에도 만능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저자가 사회학 공부를 하고 교육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느끼는 게 어느 시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아이가 양육되고 교육되는 방식이 나는 중요한 사람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와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만능감을 심어준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상 현실은 너무 피로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고요. 하지만 저는 요새 아이들이 사회성을 익힐 겨를이 없다고 해요. 사회성을 익히려면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따돌림도 당해보고 하면서 대인관계에서 복잡한 부분에 대해 고민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공간을 누릴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청소년이 되어버리고 대학생이 돼버린 친구들이 한 그룹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학생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적인 부분에서 우월성을 갖게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시간이 더 없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엄기호 저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토론식 수업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의견을 만드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 속에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누구나 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답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머릿속에서는 어차피 토론이 끝나고 나면 교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줄 거니까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공정하자고 만든 제도가 도리어 다양성을 죽이고 획일성만 키우며 오히려 특정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불공정한 역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엄기호 저자는 교수 임용을 예로 드는데요. 옛날에 비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정해야 하니까 지표를 쫙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지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 출신밖에 없습니다. 공부 기계들이니까요. 설령 엄기호 저자처럼 책 많이 쓰는 강사는 교수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점수가 0점이거든요. 책은. 아유, 가슴 아프군요. 책은 책 쓸 내용을 쪼개서 논문 쓰면 몇 개를 쓸 수 있으니 주변에서는 엄기호 저자가 책을 쓴다고 하면 다들 말린다고 해요. 지금 대학은 논문을 쓰는 교수, 강의를 잘하는 교수, 책을 쓰는 교수, 프로젝트를 잘하는 교수 등등을 더 다양한 형태의 더 다양한 교수가 필요한데 말이죠. 역설적으로 논문 기계들만 임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공정하는 게 어떤 공정함인가, 누구를 위한 공정함인가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공부를 잘해서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면 존경과 안정과 윤택함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게 지난 세대 약 두 세대에 걸쳐 검증된 모델입니다. 자본 축적을 했더라도 학력이 낮은 사람은 내 자식만큼은 그 라인에 집어넣기를 원하는 1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어요. 과거에는 변수라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공한다는 것에 있어서 또는 생존해서 살아남다는 것에 있어서 변수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삶의 다양한 길들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소위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막상 자신의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 현실과 마주하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우선 요새 아이들은 학교를 갔다가 학원에 가는 게 기본 설정 디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안 가면 반강제적으로 외로워져요. 왕따! 되는 거죠. 은밀한 따돌림인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자기 자신의 자녀를 현실적으로 학원에 보내지 않을 수 있는지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 공부가 아닌 다른 활동들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이나 요리와 같은 것들을
라고 여겨줄 수 있을지는 아이 부모님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원화된 교육, 일중독, 성과 만능주의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드렸네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저자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어느 학교, 어느 직장에 들어간 것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만족과 행복감을 얻기보다는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 자신의 삶 자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행복한지가 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사과책방 50번째 공부 중독 에피소드를 여기서 여태까지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고 글로 봐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리가또.